이번 시간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내용, 즉 산 정상에서 숲을 먼저 보고 세부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금반환의 원칙, 즉 모순 금지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 실효의 법리 해서 세부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즉 이런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세법에서 적용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좁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우리가 국제기본법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금반환의 원칙, 모순금지의 원칙이 과세관청에 적용되는 경우하고 납세자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민법상 권리 남용의 금지의 원칙이 납세자에 적용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과세관청에 또 적용될 수 있지만은 현재 사례가 납세자에 적용되는 사례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납세자 개인 하나하고 과세관청하고의 관계라고 보면은 비과세 관행은 불특정 납세자, 예를 들면 전체 납세자 또는 건설업 회사, 이렇게 불특정한 납세자하고 과세관청 사이에 이제 신뢰보호에 관한 내용이 비과세 관행입니다. 그리고 세법이 이제 불리하게 개정이 될 때 대표적인 예가 감면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죠. 그래서 종전세법에 의해서 감면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한 경우, 이 신뢰를 얼마나 보호해야 될지에 관한 것이 종전세법에 의한 신뢰보호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 사실상 이 세금이 부과되거나 세금 소송에서 무언가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 즉 보편적인 정의감이나 윤리감에 비추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긴 경우에 이거를 이제 취소하는 법리가 사실상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당하기는 한데 굉장히 억울하거나 납세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과세관청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해서 이걸 취소할지가 사실상 애매한 경우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서 대법원에서는 판결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서, 법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법이 있죠? 인간사회에서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죠. 옳음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리고 신뢰가 보호되어야 되죠. 사람 간에 예를 들면 어떤 믿음, 신뢰가 보호돼서 인간 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실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보니 법의 목적과 반대의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에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그걸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적용되는 법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을 실무적으로 볼 때 이것이 뭐지? 라고 묻으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을 잘못 유권 해석을 하고, 납세자는 이걸 믿고 세무 처리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나중에 보니 이 법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을 변경해서
납세자한테 과세를 하는데 미래적으로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소급해서 과세를 예를 들면 했다는 거죠. 이때 이 세금을 취소시킬 수 있는 법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은 첫째 민법과 이제 국제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두 번째로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을 이제 적용한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이제 보고, 그리고 신의성실 적용을 이제 우리가 긍정해서 예를 들면 납세자가 성소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성소한 경우와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너무 부당해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 해서 납세자가 성소한 몇 가지 사례를 보고, 그리고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적용을 부정해서 납세자가 패소한 사례를 보고, 또 신의성실의 원칙에서는 납세자가 패소했지만은 가산세 부분은 또 우리가 정당 사유가 인정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세자에 대해서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한테 신의성실 적용을 부정해서 납세자가 성소한 경우, 거꾸로 납세자가 패소한 경우, 그리고 민법상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공부해 보면서 최종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중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서 패소한 전원합의체 합의 판결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묵시적으로, 즉 맹시적으로 견해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묵시적으로 우리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을 하였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조금 이런 사례는 좀 보기 힘든 사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입니다. 97년부터 기숙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내무부 장관이 취득세 재산세가 비과세된다고 했고, 그리고 1996년에 또 서초구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때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고,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 대상이 된다고 예고 통지를 했습니다. 1997년 10월 달에. 그런데 예고 통지를 하고 한 달 후에 내무부 장관이 그렇지 않다, 이거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했죠. 그래서 구청에서는 명시적으로 비과세 표명을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은 19년간 과세 처분을 2016년도 이제 9월 달에 했죠. 9월 달에 했는데 19년간 사실상 과세를 안 했습니다. 과세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거를 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사실상 건물 우리가 사용 승인에 대해서 2000년도에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매년 예를 들면 재산세를 우리가 비과세를 받았었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어떤 재산세도 비과세를 해야 된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하였습니다.